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 설계할 때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조직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 3중 방어선을 칩니다. 3중 방어선, three lines of defense. three lines of defense. 3개의 방어선을 쳐야 됩니다. 첫째 방어선은 법관의 자율성과 재판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헌법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하라니까? 공개 안 하잖아, 지금. 법관들이 법을 안 지켜요. 대법원은 왜 이걸 안 지킵니까? 심리는 뭐예요, 심리라는 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는 그것이 심리 아닙니까? 이 쟁점이 뭔지 지금. 양 당사자 간의 쟁점이 뭐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심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심리 과정을 다 공개해야지. 그 서면을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누구나. 그리고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다만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헌법에 뭐라고 되냐면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 그게 몇 프로나 되겠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해야 하는 게 몇 번이 되겠어. 거의 99%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것들이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이 앵글로색슨 모형은 항상 문서와 현실이 완전히 괴리돼 있어. 두 번째, 이게 첫째 방어선이에요. 법관에게 완벽한 자율성을 준다.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재판 과정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판사가 쓴 판결문을 가지고 로스쿨 애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거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공개를 안 하냐고. 그러니 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2차 방어선이죠. 3중 방어선 중에서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기본법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판권은 법관에게 위임한다 그랬어요. 법원에게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법관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 법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법관들로만 짜여서 법관들로만 쑥덕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법관을 선출해서 그 시민 법관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걸 참심제라고 해요. 그래서 명예법관 또는 참심법관 또는 시민법관이라고 말하는 이 시민법관은 25세 법률가가 아닌 2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을 각 의회에서 결정해서 명부 신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법원에 주면 거기에 법원장과 행정요원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행정부에서 온 행정요원들이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요, 그냥. 그러면 제가 있을 때 예년에 4년인데 요번에 이걸 하느라고 조사해 보니까 5년입니다, 임기가. 5년 동안에 자기가 그냥 사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법관과 똑같이 급여도 주고 임기만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어느 재판이든지 시민 법관이 들어가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연방 대법원도 똑같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시민 법관이 들어가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법관이 전 몇 명이냐? 6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법률가들 중에 조금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정치인들이 이걸 끝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참심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Lebensnahe Rechtsprechung. Rechtsprechung에 재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계속 말하는 게 그 슈프레쿰 그 재판이죠. 그러니까 레벤스나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은 엉뚱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민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상식과 법률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과 법률. 상식이라는 뭐냐? 일정한 밴드가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고 상식을 밑으로 빠지는 수. 이게 몰상식이죠. 밑으로 빠진 몰상식이고 이 일정한 인류의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와 장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초월할 경우에 오 이런 게 있었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키는 상식의 초월이 있고 하나는 상식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이 곧 뭐라고요? 법이야, 법. 이 상식의 최저선,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사회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식의 최저선이 법이거든. 그래서 상식과 법률을, 우리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법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예를 들어 봅시다. 상식을 범하는 게 뭐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그냥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논문 표절한 거예요. 그게 다. 위법이지. 남의 논문을 표절한 건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엄벌에 처한다고. 그래 법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 처벌해야지 당연히. 범죄 행위니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판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법은 항상 상식선에서 법 위에서 판결문이 나오도록.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식 수준에서 판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권 재민이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나와. 왜 정치인들이 그 많은 6만여 명이나 되는 시민법관을 활용해서 일반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이 참심 제도를 왜 유지하고 있느냐, 독일인들이. 주권 재민의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국민의 법률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참심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법 계통에 있는 국가들은 대개 참심제도를 하고요. 영미권에서는 배심제를 해줘요. 유무죄만 판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 적용은 그 전문 이 판사가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사실은 일부지만 그런 연구를 해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법률가들이 이거 싫거든. 일반인이 와가지고 가르쳐가면서 재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 정치인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그런 논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거 비효율적이다. 이거 시민법까지 참여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래가지고 그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하는데 독일 정치인들은 끄떡도 안 하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3중 방어선에서 마지막 방어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 왜곡죄가 있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법 왜곡죄를 김용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하는 모양인데 우리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 공무원들의 범죄, 비리,
불법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서 언제라도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퇴임하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법원의 신뢰를 이제 정리해 봅시다.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은 세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법원 조직을 분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다 분권화해서 전국에 분산 대법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 법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일반 하급 법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누구의 명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서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 재판관을 조금 더 많이 증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법관의 대폭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방 분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까지로 지금 한 3,000여 명 되는데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 법원장들도 다 재판을 해라. 그리고 행정요원들은 행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라. 왜 법관들이 알지도 못하는 인사를 한다고 깝치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사와 조직을 뭘 알아? 법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서 하는 건 쑥떡 공룡밖에 더 있어요. 왜 법관이 돼서 재판을 안 하려고 거기가 있냐고. 법원 행정처를 그래서 폐지하고 이 행정요원들이 가서 행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중 방어선을 그 기반 위에 이제 3중 방어선을 치는 겁니다. 법관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성, 재판의 투명한 공개. 그래야 누가 유능한지, 투명해진다는 말은 누가 유능한 재판관인지, 누가 무능한 재판관인지를 투명하게 알게 돼요. 함부로 판결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 과정도 아주 투명하게 하면 누가 재판을 잘 진행하는지, 판결문을 누가 잘 썼는지 알게 되거든요. 온 국민이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런 대법원의 대법관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법관들은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 그 사람들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들도 보면 대단해요. 그 깊이와 넓이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교수들도 이 이공계 교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내가 아는 분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 법관으로서 자기가 쓰는 판결문이 이거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대법관님들아. 아유, 참. 자, 둘째 방어선은 참심제 또는 배심제로 해서 주권 재민 사상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사법권도 이 시민들이 이 주권자거든. 그 주권자의 주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주권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심제 또는 배심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국민 참여 재판한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지금. (3차) 방어선, 법 왜곡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인사조직론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법관들이 탈선한단 말이에요. 지금 탈선한 법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재판 거래에 나서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판사는 지금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탈선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에서 법관, 그 구성원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격에 호소하거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구조와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 투명하게 다 이 사람이 유능한지 무능한지가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법원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치인들이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그 이탄희 판사나, 이탄희 의원이나, 김용문 의원이나, 이런 사람 다 법률가니까 다 알아서 해야겠지만, 인사조직론을 잘 모르거든,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듣고, 정치한 분들도 다 듣고, 이 대법관들도 다 들어서 좀 고치라고 좀. 그냥 가만 놔두면 국민들이 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판국을 계속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양심이 있으면 대법관쯤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경으로 우리가 빠진다 이게. 이런 지경으로 안 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게 뭔지, 재판관, 그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내일 모레 8시에 사법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법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라.